자, 이제 후반부 1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1시간만 잘 버티시고 제가 집에 조용히 곱게 안 다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리 고마워요. 사실은 시험 끝나고 와서 제가 볼 때는 좀 분위기 많이 다운돼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집중되게 들어주고 저희 반이 저희 학교 반 있잖아요. 저희 반이 경강 평균 꼴찌 먹어가지고 그거를 땀을 썼거든요. 지금까지 다 쓰고 있었는데 너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도 참고 있다고. 아마 조용히 거 그래요. 아, 그분 자랑하는데? 자랑하더라고요. 그분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서 많이 자랑하셨어요, 이런 거. 자, 어쨌든 다시 이렇게 수업된 시작된 거에 해서 고맙고, 올해 아침 9시 수업이 되게 다운돼 있어. 자, 열심히 해주는 거 되게 고맙습니다. 이제 남은 3번의 수업하고 다시 또 내신 들어갈 때는 또 열심히 하셔야죠. 자, 여러분 얘 그냥 놓치지 마세요. 제가 그 얘를 사실은 뺄까 하다가 그냥 계속 복사를 해서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는 훈련을 할 때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얘 빈칸도 채워보고 하라고 넣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좀 채워보시고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비문학을 잘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글을 떼놓고 니네가 이렇게 표처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결정돼요. 근데 내신이 얼마나 니네 쉬운 건지 생각을 해봐. 이런 글들을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하면 매 하루에 서너 개씩 계속 볼 수 있잖아. 근데 니네는 이런 글 하나를 가지고 3달을 공부하잖아. 근데도 안 되잖아. I'm so curious. 멋있다. I'm so curious. I'm not cool. 아, 모르는구나, 이 노래. 자, 여러분, 이 2번째 챕터 넘어가시고요. 제 얘만 좀 빠르고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째 챕터 갑니다. 몇 쪽이냐? 얘가? 84쪽입니다. 자, 얘는 진짜로 사실은 얘가 더 할 얘기가 많긴 한데요. 시간상 얘는 좀 빨리 여러분들 이해하는 걸로 하고 가죠. 있는 거. 자, 혹시 내가 경제학과 혹은 수학과 혹은 컴퓨터 공학과를 가서 코딩으로 해서 앞으로 이 AI 개발을 좀 해보고 싶다 라는 쪽에 관심이 있다. 자, 이 이론을 특히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들 하는 책학 중에서 경제학과를 가면 뭘 배운다고 생각하니? 주식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다. 경제학과에서 주식 요만큼도 안 가르쳐 줍니다. 자, 설마 그럼 경제학과 교수님이어서 오늘의 매매 종목을 한번 알아보겠까요? 이런 거. 여러분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제 코인 떨어졌어요? 뭐 이런 거 할까? 이런 거. 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학을 하려면 다 수학과 통계학이에요. 경제를 예측하는 모델을 짜요. 그럼 모델을 짜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컴퓨터, 코딩과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경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를 뭐라 불러요? 걔는 사람 이름이고. 미국의 맨하튼에 있습니다. 저희 옆 동네, 제 고향 옆 동네 맨하튼에 있는 LA, 옆 동네 맨하튼, 뉴욕. 거기 가면 그 황소상도 있고, 야, 살다 온 사람 빨리 얘기해줘. 거길 뭐라 그래? 맨하튼에 파타고니아 티셔츠 입은 증권맨들이 있는 곳. 파타고니아. 그게 그쪽 유니폼이에요. 월스트리트라고 부릅니다. 세계에 있는 은행과 주식시장이 거기에 있어요. 월스트리트라고 부르는지요.
자, 거기에 가면 제일 많이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월스트리트는 이 나라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현재. 아니요? 자, 아까 얘기했어. 경제학을 요새는 누가 한다고? 수학자들과 프로그래머들이 합니다. 자, 전 세계에서 수학과 프로그래밍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디야? 미국. 아니요. 미국 애들은 수학 못해요. 아니요. 우리나라 애들은 다 서울대 가려고 그러지. 누가 거기 가서 이러려겠어. 중국 미국 애들이 안 받잖아요. 인도? 정답이에요. 인도예요. 아, 인도가 처음 봤어요. 네. 인도 애들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생각할 때는 막 경제학자들이 가서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지? 아니요. 인도 공과대학 수학과 애들이 가서 프로그래밍 하고 있어요. 자, 그게 오늘날 경제학은 달라요, 여러분들. 자, 경제학과 하고 싶은 친구는 얘 제시문을 좀 재밌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프로그래밍 하려는 친구들 한번 봐야 돼. 자, 왜 그런지 한번 읽으면서 보시죠. 자, 게임 이론이란, 자, 이란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오는 거가 있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죠. 게임 이론이란 경쟁 상대의 반응을 고려해서 자신의 최적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끊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 행태를 연구하는 이론을 게임 이론이라 그럽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애초에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는 건 뭐니? 주먹? 자, 이거는 게임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처음에 뭐 낼지를 고민하는 건 게임 이론이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한 단계 지나면 뭐가 있어? 묵찌바가 있죠. 자, 묵찌바는 처음에는 뭐 해?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가 뭘 낼지를 예측해서 내가 뭘로 바꿀지를 결정하죠. 그때 상대가 보자기를 내면 내가 뭘로 마음을 바꿀지 결정하는 게 바로 게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죠. 일종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움직이네. 그럼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지. 이런 것들. 자, 이게 나중에 어디로 활용되게 좋겠어? 정답. 그거예요. AI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이 게임 이론을 기초로 시작하셔야 돼요. 챗GPT도 그래요? 응? 챗GPT는 딥 러닝 머신이라고 해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반응해 주는 거예요. 챗GPT가 나랑 가위바위보 하겠니? 할 수 있지. 근데 배운 거지. 가위바위보도 배운 거죠. 그리고 가위바위보 했을 때 약 올리는 것도 배우죠. 아, 이렇게 하면 상대가 약이 오르겠구나를 배운 거죠. 빠른 시간 내로. 근데 여러분들도 챗GPT랑 여러분들이랑 다를 게 없는 게, 자,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가 기분 나쁠 거라는 걸 알아? 아니죠. 내가 이 얘기했더니 상대방한테 주먹이 날라왔어. 그러다부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구나를 배운 거 아니야? 그래. 근데 배운데 왜 여러분들은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냥 인간은 없어져야 돼. 다 AI로 대체됐으면 좋겠어. 와우. 진심이야. 잠깐, 설마 녹화가 안 돼 있거나. 녹화가 안 돼 있거나. 되고 있네요. 여러분 집에 늦게 갈 뻔했어요. 그렇게 싫어요? 자, 이런 말합니다. 자, 게임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 즉 경기자, 전략, 보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좀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 2, 3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경기자, 전략, 보수가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설명이 나오겠죠, 밑에. 자, 경기자는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왜 그러겠어? 왜 2명 이상이어야 돼? 반응이 있어야 되니까. 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2명 이상이어야 돼. 그럼 3명도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통 개인이지만 집단, 기업, 국가 연합이 될 수도 있다. 즉, 국가 간의 국가끼리도 이 게임 이론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경기자는 주어진 게임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합리적 존재로 간주돼.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 그래서 내가 이기면 상대가 기분 나쁠 것 같아. 일부러 져주는 거 돼, 안 돼? 안 돼요. 이 게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상대가 일부러 져주거나 손해보는 짓을 일삼는다면 전략적 사고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뭐야?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자기의 신념에 미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봐도 이 얘기를 하면 불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근데 그런 걸 안 가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믿는 신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좋아하실 거야 라고 믿어버리면 뭐 하는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죠. 맛있게 먹는 소리예요. 그걸 그렇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전략은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경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말하고 보수는 선택에 따라 각자 얻게 되는 이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게임 이론을 위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조건이죠. 자, 비문학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준다. 그럼 눈치 빠른 학생들은 뭘 예상해 봐야 돼요? 뒤에 문제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조금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흔한 게임의 형태는 양쪽 경기자의 이득과 손실의 합계가 0이 되는, 자, 첫 번째 무슨 게임? 제로 썸 게임입니다. 자, 이때 썸은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썸입니다. 자, 썸이 뭘 뜻해? 내 거 아닌, 내 거 아닌. 미안합니다. 합을 뜻합니다. 더하기란 뜻이에요. 자, 그럼 제로섬 게임은 뭐야? 하나가 1을 얻었어. 그러면 반대는 뭐가 돼야 돼? 하나를 잃어야 돼. 그래서 합이 뭐가 돼? 0이 되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에요. 자,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전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답니다. 야, 전쟁을 해봐. 그럼 내가 이쪽의 나라 땅을 먹었어. 그러면 그 나라는 그만큼 땅을 뭐 하게 된 거야? 뺏긴 거죠. 예, 그러니까 더하면 0이에요. 제로섬 게임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둘 다 이득을 보거나, 자, 여기 끊으시고, 둘 다 이득을 보거나 승자의 이득이 패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를 무슨 게임이라 그런다? 두 번째, 포지티브 썸 게임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포지티브야. 플러스가 되는 게임이에요. 너네 검사했을 때 병이 발견되면 양성이라 그러니 음성이라 그러니? 양성. 걔를 포지티브라 그래요. 플러스예요. 플러스라고 표현하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포지티브 썸 게임입니다. 자, 양국 모두에게 뭐가 되는? 이익이 되는 국가 간의 무역이 그 예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역을 왜 해? 내가 손해만 보는 무역은 할래, 안 할래? 안 하잖아요. 양쪽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지금 방해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사람이요? 유명인가요? 아주 전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하고도 친해요. 그 티글 아닌가? 네, 티귿. 티도 아니고 티귿. 한글식으로 불러주는군요, 그 사람을. 도널드 트럼프죠. 도널드 트럼프가 무역에 뭘 매기고 있어요, 지금? 관세. 예,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을 지금 안 하게 하려고 그러는. 나만 이익이 되고 너는 이익되면 안 된다라는 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당연하죠. 중국? 자, 반대로 둘 다 여기 또 끊으시고 반대로 둘 다 손실을 입거나 패자의 손실이 승자의 이득보다 큰 경우를 무슨 게임이라 그러는 게 세 번째 네거티브 썸 게임입니다. 얘는 합쳐서 뭐가 되는 녀석? 마이너스가 되는 녀석이에요. 자, 이 네거티브 썸 게임의 대표적인 사례, 상쇄되는 전력을 제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국가 간의 군비 경쟁이 네거티브입니다. 여러분, 군비가 뭐야? 군사 비용이에요. 국방비예요, 국방비. 자, 이게 왜 네거티브 썸 게임이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500억을 이번에 늘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옆에 나라 어디? 뭐 북한이든 일본이든 어딘가 옆에 나라가 얼마야? 그럼 우리나라는 1000억 써야 돼. 1000억! 자, 그럼 일본이 1000억을 썼어. 그럼 북한이 어떻게 되겠어? 일본이 1000억 쓰면 우리 얼마? 2000억!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중국이 깝치고 있네. 나쁜 것들. 니들이 2000억 쓰면 우리는 5000억! 자, 그럼 서로 군사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자, 근데 여러분 봐봐. 좋은 무기를 샀어. 근데 내가 이거를 써서 가치를 있게 쓰려면 뭘 일으켜야 돼? 전쟁. 네,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어? 국방비도 쓸때 세금. 그럼요. 그럼 그걸 어디에서 나오겠어? 그 돈은 있는 거에. 야, 국방비를 뽕을 뽑으려면 뭐를 일으켜야 되는 거야?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전쟁 나면 근데 손해야, 이득이야? 손해야. 그래서 네거티브 썸 게임이에요.
자, 이런 걸 보여주는 게임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본 게 있는 게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되게 달라져요. 자, 치킨 게임이 뭡니까? 누가 먼저 닭을 먹느냐 게임이야? 아니죠. 자, 치킨은요, 영어, 영미권에서는 뭘 뜻하지? 은어예요. 뭘 뜻하냐? 치킨? 나 이거 뭐 하나 떠오른 거 있는데 치킨 알아요? 겁쟁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말로 새대가리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는 두뇌가 어때? 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멍청하고 뭔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새 X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미권에서는 여러분 닭은 정확한 발음, 닭은 자기가 땅속에 머리를 박으면 자기가 남들한테 안 보인다고 생각하죠. 치킨 게임은 겁쟁이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이에요? 이건 한 영화에서 시작된 게임이에요. 자, 이쪽에 한 여성을 두고 남자 1과 남자 2가 경쟁을 벌입니다. 자, 낭떠러지예요. 둘이 출발해요. 자, 그러면 가다가 이 여자가 건 조건은 그거야. 난 더 용기 있는 남자랑 사귈 거야. 떨어지면 죽잖아요. 네, 그래서 1, 2번 중에 누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아? 그런 사람이 지는 겁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를 밟으면 목숨은 뭐해? 죽어요. 목숨은 살죠. 대신 겁쟁이라서 이 여성을 얻을 수는 없어요. 대신 브레이크를 안 밟고 겁쟁이가 아닌 사람은 뭐 할 확률이 커요? 죽을 확률이 커요. 떨어져서. 그래서 얘가 치킨 게임. 대표적으로 바로 무슨 게임이 되겠어, 그러면?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네거티브성 게임이 되는 거죠. 자, 이 네거티브성 게임은요,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 네거티브성 게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신정중학교예요. 도박. 다른 학교보다 특히 심해요. 도박? 잠깐, 니네 학교에서 뭐 포카 치니? 여기 있기는 한데. 어떤 게 왜 뭐가 있을까? 자, 한번 봐봐. A 학생이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B 학생도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겠죠. 왜? A가 학원 다녀서 올랐으니까. 자, 그래서 B 학생도 학원을 다녀서 성적이 올랐어요. 자, 그걸 보고 있던 C 학생. 그럼 나만 안 다닐 수 없잖아. 그래서 C 학생도 열심히 학원을 다녔어요. 자, 근데 여러분, 가서 학원을 다닌 이유는 뭐 때문에 다니는 거야? 성적을 올리고 더 잘 받으려는 거잖아. 근데 A 학생도 다니고 B 학생도 다니고 C 학생도 다녀요. 그럼 등수는 그대로예요. 돈만 쓰고 이해됐어? 안 됐어? 내가 쟤보다 더 공부를 잘하려고 다녔는데 경쟁하다 보니까 얘도 공부를 더 많이 했고, 그럼 얘를 이기려면 너는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우리나라 사교육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뭐가 터지겠어? 뻥 하고 폭탄이 터지겠죠. 이걸로 돈 버는 사람은 누구야? 4번. 저는 아니죠. 여러분, 저 아닌 거 알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딱 봐. 내가 돈 있게 생겼나? 내가 돈 있으면 여자친구랑 오늘 놀러 갑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오늘 놀러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갑시다. 그러면 자, 이론적 게임 유형 중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대표적인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요. 갈팡질팡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알고 보면 더 손해인 거야. 모순되는 거야. 모순이 뭐야? 역설할 때 배웠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용의자 A와 B가 체포된 뒤 격리되어 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듣습니다. 한 명이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이 자백하지 않으면 자백한 용의자는 풀려나고 다른 한 명은 10년형을 받습니다. 배운 것 같은데. 그게 다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이 자백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유리한 거야? 자백하지 않는 사람이 유리한 거야. 아니지. 자백한 사람이 유리한 거지. 이 사람이 풀려나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백할래 안 할래?
하겠지. 자, 그럼 B도 뭐해? B도 똑같이 자백하는 게 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건을 있어요.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모두 몇 년형을 받아요? 1년형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걸 다 아는 이 조건을 모두 아는 사람들은 둘이 뭐하다라는 걸 알아. 뭐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둘 다 자백을 하는 게, 자백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야? 1년 더하기 1년이니까 제일 유리해. 근데 이 사실을 알아, 몰라, 이 조건을? 몰라요. 가더 이렇게 분리해 놓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가서 이제 형사가 가서 얘기하죠. 야, 네가 자백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옆에 애가 자백했거든. 자, 그러면 나는 끝까지 자백을 안 할 거야. 근데 쟤가 자백했대. 그러면 나 혼자 뭐 하는 거야? 10년을. 다 뒤집었어. 그러면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요,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했어요. 그럼 최소한 몇 년으로 줄일 수 있어? 5년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자백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돼? 자백하게 돼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둘 다 자백하게 되면 몇 년이야? 5년이 돼버립니다. 둘 다 자백하지 않았을 때 몇 년인데? 1년인데. 자,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예요. 내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사실은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게 된 거죠. 근데 자백을 둘 다 안 하도 1년이라고요? 왜? 증명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잖아, 얘네는. 알 것 같고. 그래서 둘을 절대 못 만나게 해야 되는 게 이 죄수의 딜레마의 조건이죠. 둘이 짜면 되잖아. 눈빛으로. 그럼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뒤에 문제에 잠깐 문제를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얘 설명까지 다 해줬으니까 문제 푸는 것까지 여러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풀고 갑시다. 여러분 뒤에는 3번만. 얘만 이해해도 돼. 자, 방금 얘기했던 죄수의 딜레마를 적용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뭘 의미하는지만 파악해 보세요. A가 얻는 보수가 앞쪽에 오고요. 뒤에 있는 건 B가 얻는 보수가 뒤에 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뭘 뜻하는지 한번 설명해 볼래? 3하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3을 얻고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손해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A는 뭘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일단 봅시다. A가 협조를 합니다. A가 협조하면 B가 뭘 하든 간에 얻는 보상을 생각해 보세요. A가 협조했을 때 B가 협조하면 1, 그리고 B 협조하면 마이너스 1, 합하면 뭐야? 0. 자, B 협조했을 때는 2, 0. 그러면 2. 자, 그러면 A는 B와 상관없이 뭐가 더 유리해? 비협조. 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우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비협조가 우월 전략이야. 자, 그럼 B도 가보세요. 자, 그럼 뒤쪽 걸 더해줘야지. B가 협조했을 때는 0. B 협조했을 때는 2. 자, 그럼 B도 우월 전략은 뭐가 돼? 비협조입니다. 자, 그럼 둘 다 비협조 하게 되겠죠. 그러면 0 더하기 0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네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중에서 제일 합리적이 되려면 둘 다 뭐 해야 돼? 예, 협조해야 돼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되니까? 2가 되니까요. 이 표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국어 비문학 문제가 단순하게 글로만 돼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번 경험한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그걸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 또는 심지어 뭐도 나와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도 나올 겁니다. 심지어는요, 함수도 줍니다. 이건 중학교 문제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이게 단순해요. 네. 이거 국어 문제입니다. 왜 갑자기 수학으로 변질이? 국어 문제예요. 나중에 가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함수가 나왔나? 이거 면접 구하게 합니다. 국어요? 예. 국어에서요? 예. 이게 손해고 얘가 만약에 이득 이 의미도 찾아내셔야 돼요. 이 그래프에서. 설명을 하는 글을 줘요. 앞에다가. 근데 면접 구하는 게 쉬워요.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라면 쉽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얘를 구하는 게 나온다라면 그건 가능하죠. 그게 너무 어려우면 함수를 줘요. 구하는 함수를. 그렇다고 얘가 수학은 아닌 건 이유는 국어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얘가 얘보다 더 크다. 이 정도 물어봅니다. 어쨌든 뭘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되고요. 얘가 만약에 계산했을 때 2.3이야. 얘를 계산했을 때는 6.77이야. 자, 그럼 이렇게도 물어봐요. 얘의 2배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앞에 소수점까지는 대충이라도 뭐 해야 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좀 방어를 해야 돼요. 아니, 상관없잖아. 앞자리만 보면 되니까. 이런 거예요. 국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라고 불안감을 키우는 이 사교육계의 이 악마 같은 선생님. 됐어. 너네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의미를 알아도 못 풀 거야. 국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요, 국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너도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 아이 쌤. 그거 시험 볼 때 그때 상비셨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애가 화장실 갔어요. 이제 그 감독이 너무 안 나오니까 15분이었는데 35분까지 안 나와가지고 너무 안 나오니까 이제 불렀거든요, 감독을. 화장실 감독을. 근데 그 안전생활 부장님과 그 쌤이 저희 반으로 와가지고 바지 빌려줄 수 없냐고요. 네가 빌려줬어? 네가 빌려줬어? 아니, 근데 그 얘기 왜 하는데? 재밌었던 일이라고? 아니요. 집중이 안 된다고. 바지를 왜? 바지 제가 걔 뒷자리였는데 냄새가 너무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다 조심하셔야 돼요. 수능 시험 때도 그런 일들 많아요. 수능 시험. 네. 그거 어떻게 뭐라 할 수도 없어. 그거는 그냥 운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15분까지 4번으로 다 찍고 갔어요. 여러분 제가 수능 시험 볼 때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히터로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전 수능 시험 볼 때 제가 수능 시험을 2012년도에 봤으니까 꽤 오래 얼마 안 됐죠, 있는 거에서.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그때는 교실 가운데 난로가 있었어요. 아니 그때가요? 예. 2012년 때? 예! 2012년도에 있었어요. 이런 거에. 우리 항상 그래서 난로 옆에 앉으면 진짜 죽음이었어요. 너무 졸려서. 졸려. 그럼 꺼달라고 하면 되잖아. 애들이 춥대잖아. 알 거예요. 뭐 수능 보러 가서 싸우자는 거야 지금 있는 거에서? 여러분 부모님들한테도 여쭤보세요. 그러면 맞아, 나도 그때 난로 옆에 있어가지고 더 시험 잘 볼 수 있었는데 못 봤어요라고 구라치실 거예요. 수능 안 봤어요. 더 오래전 세대시네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봤는데. 그냥 안 보셨대? 그럴 수도 있고 있는 거. 시험 잘 못 보면 난로에 종이 넣어가지고 태우는 거 아니야? 그건 또 뭔 소리야? 얘네 상상력이 도를 넘어 이럴 때. 자 이제 여러분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제는 뭐겠어? 오늘 나눠준 거 다 풀어오시는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편하게 그동안 대해준 것 같아요. 과제도 빡세게, 관리도 빡세게. 근데 놓치가 안 네, 많아요. 빨간색 안 가. 아니 문법책. 야 이게 문법책이라고. 무슨 빨간 책을 지금 꺼내고 있어. 빨간색 보가지고 이건 줄 알았어. 이렇게 빨간색이라는 정말. 아니 아까 빨간색 처음 보였길래 이건 줄 알았어. 자 기다려요. 뽑아갈 테니까. 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수업 이 파트는요, 사실은 얼마 저하고 계속 공부했던 학생들은 얼마 안 된 파트긴 해요.
작년 12월 달에 저랑 했던 부분입니다. 나도 12월 달에 있어. 없었죠. 거예요. 새해 이제 딱 절반이네요. 여기 계신 분들. 자, 여러분들 어디를 펴시냐면 9쪽 펴주세요. 맨 앞으로 가서 이거 문법 책이라고요. 문법. 얘네가 다들 정신을. 이거 문법 발음 어디? 예. 쌤 근데 다음 주까지 직접 못할 수도 있는데. 못하면은 저한테 혼나요. 이제 혼낼 거예요. 아, 쌤, 진짜요? 네. 다음 주 수업이 17일이에요. 이건 또 뭔 괴랄한 질문인 거야 지금. 17일에 연주회 나가는데 토요일도 있어요. 아, 앞당이었네. 금요일에도 있어요 심지어. 이야. What do you play? 저 피아노. Piano. Whose score is you 예. play? 저 영어 잘 못하는데 누구 곡 치냐고. 그 하울이 움직이는 손이랑 네, 예. 뭐 전통 콩쿠르는 아니네요. 아 콩쿠르. 여러분 제가 피아노 13년 친 사람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예? 예? 저딱 8년 쳤어요. 8년. 저 밑에 바닥에서 지금 가가지고 콩나물 갖다 악보에 붙이고 있어야 될 판에 무슨.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그런 콩쿨 대회 나가면 하울의 움직이는 손. 나갔는데 장려상 받았어요. 저는요 여러분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진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나 중학교 올라갈 때야. 중학교 올라갈 때 선생님 집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 앉혀놓고 이렇게 하더라고. 자, 우리 집이 학원을 2개를 보내줄 형편은 안 된다. 자, 그러니 하나를 골라라. 내가 그때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없었겠냐. 저건 생각이. 그래서 너가 중학생교를 가게 되면 최소한 수학학원은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수학학원, 피아노 학원을 다 못 다닌다. 그러니 네가 골라라. 그래서 그때 피아노 학원을 그만뒀어요. 어디까지 가셨나요? 체르니 같은 건 다 끝냈어요. 그때. 어쨌든 그때 막 드보르작 치고 막 이럴 때거든.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있는 거에서. 10년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원래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그걸 알고서 교회의 어느 분이 교회에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면서 치시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때가 무슨 교회예요? 어쨌든 가서 했는데 제가 피아노와 교회를 동시에 포기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피아노를 가르치셨던 이유도 우리 아들이 그 반주에 가면서 사람들이 그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걸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피아노를 가르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진짜 피아노 자체가 좋아서 친 거였고 저가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항상 피아노 반주는 목사님 아들만 시키는 거야. 그때 세상을 빨리 깨달았어요. 아, 목사님 아들이 아니면 반주를 할 수 없구나. 아, 더럽다. 하고서 그래서 피아노를 진짜로 마지막으로 친 게 중3 때예요. 중3이요? 콩쿠르에 나갔어요? 아니,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그 뒤로는 정말로 피아노만 봐도 막 화가 나서 근처도 안 갔어요. 지금은요? 중3이면 16살인데. 그러면 3살 때부터 쳤다. 4살부터 쳤으니까요. 예? 4살. 4살부터요? 피아노를. 진짜요? 단돈씩 나온. 이야. 얘네가 지금 13년에 쳤으면 4살 때 보통 시작하지 않아? 저 7살 때가 시작했나? 니네가 늦은 거지. 나는 바이에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끝냈어. 걔네가 다 지들 같은 줄 알아. 거짓말 같은데.
보통 빨리 1년이면 끝내지 않아요? 아니, 바이엘도 다 이제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달라. 자, 됐고요. 자, 이제 남은 20분 동안 사실은 모든 걸 다 하려다가 오늘 그렇게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빠르게 좀 가봅니다. 자, 우리가 문법을 할 때 제일 이질적인 거, 좀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뭐야? 발음에 관련된 부분이야. 있는 거. 근데 이 발음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언제 먼저 했습니까? 3월 달에 이미 했습니다. 고등학교 거 미리 했습니다. 왜? 너네 발음 어려워해서 미리 좀 해봤습니다. 있는 거. 자, 근데 그때 앞에 부분을 빼놓고 간 게 있어요. 발음의 기본 원리를 빼놓고 갔었어요. 자, 오늘은 걔를 하고 갈 겁니다. 있는 거에서. 자, 일단은 여기 문법 바탕 어휘 쪽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저 띠드버거 놓아요. 띠드버거. 자, 시간 없다. 안 할래. 더 재밌는 것도 많은데 니네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어떻도 없다. 투업 이렇게 할 거야. 너 그거 내 받은 비하하는 거야.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너 지금 나 비웃었어? 이건 좀 남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자, 제가 혀 짧은 소리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혀 짧은 소리를 하는 거는 여기 나온 대로 뭐라고 표현해?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를 발음할 때 똑같은 단어라도 네가 발음하는 거랑 내가 발음하는 거랑 같니 다르니? 그러면 음성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니네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기억이 안 나죠? 니네는 동심이 없으니까. 자, 가가지고 이 도둑들이 가가지고 그 문에 가서 얘기하죠. 자, 열려라 참깨. 근데 그날따라 좀 혀가 아팠어. 그래서 여더다 참깨 외칩니다. 자, 그걸 알아듣고 열어주면 걔는 글자로 인식한 거야, 그걸. 근데 여더다 참깨? 여더다 참깨가 뭐야? 하고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걔는 뭐를 인식한 걸로 봅니까? 음성을 인식한 거야. 자, 이게 어디서 티가 나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 시리 같은 거 해본 적 있죠? 해 시리 그러면 뭐라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니네 막 더 붙이고 이 미친 시리야 아무것도 못 알아쳐들으면서 막 이제 화를 내죠. 자, 근데 요새 시리에 부르면 어떻게 돼요? Hi 시리. Hi 시리. 헤이 시리요. Hey 시리. 아니 그냥 시리아라고. 시리야. 이 나쁜 아이들을 어떻게 혼내줄 수 있는지 알려줘. 답변하려면 챗GPT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챗GPT가 작업하고 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상황에 맞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챗GPT의 답변입니다. 중요한 정보는 실수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학생들이 너무 내 말을 안 들어.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는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가 중요합니다.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며 학생들의 의견도 경청해 보세요. 때로는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챗GPT의 답변입니다. 야, 네가 못 알아? 네가 내 맘 알아? 네가 내 맘 안다? 진짜? 네가 알 수 있어? 이런 얘기야 진짜? 아, 이거 바로 이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자, 제가 지금 뭘 테스트한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렇게 혀 짧은 소리를 했어. 그러면 잘못된 음성으로 얘기했지만 걔는 뭘로 알아듣는 거라고? 잘된 음운으로 알아듣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음성은 실제 있는 소리를 이야기할 거고요. 음운이라는 건 실제 있는 소리, 아닌 소리? 아닌 소리. 어디에 있는 소리야, 그러면? 그걸 알아듣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소리가 음운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음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럼 뭘 배웁니까, 오늘? 이 음운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뒤로 가시면 여기 나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세요. 다음 장에
이 오른쪽 날개를 보시면 의문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참고하는데 사실 참고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별표 치십시오. 다음 장. 자,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딱 1년 뒤에 여러분 학교 내신 시험입니다. 누구한테도요? 당연하죠. 니네 학교 뭐 별거야? 쉽지 않아요. 니네 학교 뭐 특수야? 배우는 게 달라? 아, 바로 잘해요. 똑같은 거 배웁니다. 자, 의문 다시 한번.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밤이 됐습니다. 자, 밤과 제가 요새 무서워하는 맘이 있습니다. 자, 밤과 맘은 뜻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뭐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거야? 비읍과 미음. 자, 그럼 이 녀석이 운이라는 거예요. 쟤 때문에 뜻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으니까. 자, 그럼 밤이 있으면 이번엔 뭐가 있을까? 봄이 있습니다. 자, 밤하고 봄은 뜻이 같아 달라? 달라져. 왜? 뭐가 다르기 때문이야? 아랑 오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달라졌어요. 그럼 얘도 뭐에 들어간다? 운에 들어가죠. 얘 때문에 뜻이 달라졌으니까. 자, 그럼 니네 보통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르고? 자음이라 그랬고요. 얘를요. 예, 모음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답 나왔습니다. 우리말에 음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라는 거야? 자음과 모음이라는 거예요. 얘네 때문에 뭐가 되니까? 뜻이 구별되니까. 자,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의문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의 단위라니 의문은?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의문이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찾아. 찾아져, 안 찾아져? 찾아지지 않아. 왜 안 찾아진다고 생각해? 찾아진다. 찾아진다 생각해. 내가 지금 내 눈빛 보고 지금 게임 이론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톤을 높였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보상을 받고 이렇게 얘기할 때 눈꼬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찡그리면 손해보고 이런 거야? 찾아져, 안 찾아져? 안 찾아져. 찾아져, 안 찾아져? 안 찾아집니다. 왜냐면 뭐의 단위라 그랬어? 소리의 단위라 그랬으니까 얘 소리가 어떻게 나? 얘 소리가 어떻게 나? 소리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문이 찾아지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누가 주의해야 되느냐? 신정 주의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 능증 있죠? 능증은 이렇게 발음을 따져줘야 되는 걸로 문제를 안 내요. 그냥 이런 걸로 내요. 아니, 예전까지 그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요. 그냥 하늘, 얘 발음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냥 얘를 내. 근데 니네는 어떻게 냈겠지? 이런 거 내요, 신정.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면 니네가 의문을 찾고도 발음을 몰라서 틀리는 일이 생길 수 있지. 근데 얘가 그거의 목표는 아니잖아, 이걸 해서. 그래서 다행히도요,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뭐 해줍니까? 발음을 적어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발음 적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정.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죠. 몇 분 남았니? 15분. 15분. 니네가 그렇게 분초를 다툰다 이거지? 오늘 나를 긁지 말아주세요. 오늘. 분위기 안 좋은 거 느껴지지? 자, 일단 뭐부터 들어갑니까? 모음부터 들어갑니다. 사실은 원래 제가 자음까지 하려다가 오늘 그냥 모음까지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모음입니다. 자, 우리가 뭘 모음이라 그러니? 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인 지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지수 나이 많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자, 지수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노래로 목을 풀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목을 풀까요? 나 차마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 내가 지금 지수의 Earthquake를 한번 춤과 함께 빠르게 my heartbeat 이걸 해볼까 하다가 차마 못하겠어. 있는 거에서. 자, 니네 같으면 목을 풀 때 냐냐냐냐냐냐냐냐 이렇게 할래? 아니면 이렇게 할래? 그냥 하겠죠. 그래 불편하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죠, 여러분. 자, 모음은요 발음할 때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모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음은 어떻게 되겠어? 발음할 때 방해를 맞아요. 방해를 받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음은 방해받지 않는 소리, 자음은 방해를 받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자, 모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모음, 하나는 이중모음입니다. 여러분 술 마실 때 한 번씩 해봤던 술게임 있습니다. 뭐 해봤어, 술게임? 얘가 걸려들었어, 지금. 술게임을 해보셨어요. 술을 드셔보셨다는 거예요. 술게임의 끝판왕이 왕게임을 더군다나. 그냥 아는 거. 술게임이 이런 불건전한 문화를 지금 네가 여기서 전파하려고 그러는 거야? 술 안 먹고 왕게임 했으면 그건 더 미친 거야. 뭔지 알아, 왕게임? 뭔데요? 아니야, 이런 불건전한 거를 니네들한테 알려줄 수 없어. 이런 거. 여기 이미 또 담겼네. 안 했잖아, 뭔지. 설명 안 했잖아,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아이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너 오늘 어머니랑 통화 한번 해야겠다. 이야. 어디서 배웠어? 그냥 설마 엄마라고 얘기할 거야, 지금 있는 거에서? 이야. 술 마셨는데. 아직 덜 깬 거야? 단모음은요, 그럼 뭐냐면, 발음할 때 하면 하면서 발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밑줄 그으세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뭐 하는 소리? 않는 소리를 단모음이라 그럽니다. 단모음. 자, 그러면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뭐 하는 거?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뭐 해주는 소리? 달라지는 소리를 이중모음이라 그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얘는 어떻게 발음할 거야? 왜? 그러면 오를 발음하다가 뭘로 가는 거야? 에로 빠르게 변하는 거죠. 얘를 이중모음이라 그럽니다. 오하고 에는 각각 무슨 모음이고? 단모음이고요. 자, 그럼 니네는 뒤에서 이중모음을 공부할 겁니까? 단모음을 공부할 겁니까? 예, 혼자서 가시고요. 우리는 단모음 공부할 겁니다. 왜? 단모음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단모음만 발음하면 이중모음은 뭐 하면 돼? 단모음을 빠르게 발음하면 되니까 단모음을 공부할 겁니다. 이중모음 어디 가서 하실래요? 술 먹으면서? 술 게임하면서? 1번, 2번 이중모음 발음해. 1번, 3번 단모음 발음해. 하려고. 그걸 제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웃는 너는 뭘 본 거니? 유튜브 봤니? 술게임이 뭐지? 아니 그 왕게임 뭐지?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건전 버전입니다. 궁금한데? 자, 여러분, 저는 순수한 수업을 지향합니다. 술게 안 먹었어요. 나는 젊은 시절도 없었는 줄 아니? 뭐야? 내가 올해 들어서 술을 안 먹는 것 뿐이지, 저는 작년까지는 니네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도 한잔하고요. 니네가 시험 잘 봐도 한잔하고요. 니네가 선물 사줘도 한잔하고요. 니네가 나한테 초콜릿 하나 사줘도 기분 좋아서 한잔하고요. 진짜 그래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못해요. 그럴 일이 있어요.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자, 일단 첫 번째, 그럼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을 몇 가지로 나눕니까? 3가지만 공부하겠습니다. 3가지. 자, 이거를 공부하려면요, 여러분, 딴 거 필요 없고요. 자, 맨 밑에 있는 표로 내려오십시오. 맨 밑에 있는 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표만 외우시면 이 단원은 끝나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제가 뭘 그릴 건지 다 알고 있는 사람 있죠? 혀를 그려요?
막 10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여러분 딱 머리를 잘랐을 때 단면도라고 보시면 돼요. 있는 거예요. 극사실주의로 한번 그려줘. 너를 딱 잘라서 인체의 신비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할까 있는 거에서 이거죠. 있는 거 다 대략적으로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얘를 지워버릴 거예요. 아이씨, 왜 안 지워져? 그리고 이 표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이, 에, 위, 웨, 아, 우, 오. 이렇게 그려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 개념 끝난 겁니다. 자, 제가 이 표가 어디에 있는 표야, 지금? 이 아래에 있는 표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소리가. 아까 여기 뭐가 그려져 있었니, 원래? 혀, 혀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를 발음할 때는 혀가 어떻게 되겠어? 이. 그러면 을을 발음할 때는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뒤로 빼면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들어오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준. 일단 혀의 뭐에 따라서 나눕니까? 높이에 따라서 나눕니다. 자, 니네 이건 자연스럽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핍니다. 어떻게 피니? 야, 하는 나도 부끄러워. 네가 근데 그렇게 웃으면 어떡해. 근데 솔직하게 안 부끄러워요. 저 이걸로 먹고 살아요. 자, 한번 자연스럽게 의어화 해보세요. 의어아. 이런 내가 할 테니까 니들은 자연스러운 거 해. 의어아. 의어아. 이에에. 이에에. 느껴지죠? 우오, 우오, 이에에. 자, 그래서 혀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모음을 무슨 모음? 고모음. 그 다음을 중모음.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걸 저모음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요. 자, 이거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 자, 얘하고 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발음을. 게 좋아하잖아. 너 어제 게 먹는 거 봤어. 게랑 잘 어울리더라. 게가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아까 우리 게 왔다 갔잖아. 감자는 게야. 근데 이따 나랑 게 먹으러 갈래? 아니요, 맛으로 건데요. 이런 게... 자, 이거 정확히 발음하려면 여러분 나머지는 동일한데 애와 애를 정확하게 발음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를 얘로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얘는 무슨 모음이니, 혀가? 혀가 저모. 저모음이죠. 저모음에서 혀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중모음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차이가 있어요라고 물으면 나는 뭘 가르치고 있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개를 하면 그게 뭐가 그러니까 네가 잘못 발음하고 있는 거지. 개가 개. 자, 제가 정확하게 아나운서 발음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제가 카메라 가서 제 입술이 클로즈업 될 때까지 좀 혐오스럽겠다. 그치? 있는 거에서. 자, 제가 하는 거 보세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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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살짝 앞에 개. 자,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을 겁니다. 여러분 봐봐. 자, 고모음을 발음하면 혀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입술이 다물어지니 벌어지니? 다물어져요. 그러면 이, 에. 자, 여러분 그렇게 구별하면 돼. 이 애를 발음할 때 입을 더 어떻게 해줘야 돼? 제일 크게 벌려줘야 되고요. 중모음인 애를 발음할 때는 얘보다 조금 어떻게 하면 돼? 닫아주면 돼요. 소리 차이가 없잖아. 왜 없어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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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될 때까지 내가 이해할 때까지 손 들어. 이 사이가 느껴지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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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지금 나를 3분 동안 지금 이것만 하다 끝내려고? 안 됩니다. 자, 지금 나온 대로 여러분 얘를 해보시면 돼. 의어아 하면 입이 더 벌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내가 볼 때 2분 정도 늦게 끝날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 갑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니? 두 번째 조건. 혀의 최고점의 위치입니다. 혹은 혀의 앞뒤 위치라 그래요. 자, 이건 더 쉽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이 발음해 보세요. 이 하면 혀가 앞으로 쭉 어떻게 돼? 이. 그래요. 자, 하다가 이 위에 있는 으로 발음해 보세요. 됐어? 자, 그럼 이 혀가 어떻게 돼? 뒤로 쭉 당겨서 말려 들어가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더 어색하다. 그럼 어디로 가봅니까? 밑에 느껴져요? 자, 에를 발음할 때는 혀의 앞쪽에서 발음돼요. 근데 어를 발음할 때는 뒤로 당겨서 발음돼요. 그래서 앞쪽에서 발음되는 녀석을 무슨 모음? 전설 모음. 혀설자예요, 혀설자. 전설. 레전드 아니고 뒤에 그럼 레전드, 얘가 레전드면 얘는 뭐라 그럴 건데? 와, 대꾸할 것도 없으면서. 자, 후설은 뒤후자의 혀설자예요. 혀가 뒤쪽에서 발음 난다 그래서 후설이에요. 저는 앞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지금 사방에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에서. 자, 전설 후설입니다. 앞쪽에서 발음 나는 녀석, 뒤쪽에서 발음 나는 녀석. 혀를 어디에 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제 뭐만 남았어? 마지막 세 번째 기준 뭐로 돼 있어? 혀의 입술의 모양입니다. 너무 왜 혼자 이상한 얘기? 입술의 모양 세 번째 기준. 입술의 모양. 자, 이것도 제가 가르칠 때마다 쓰는 비유가 있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증명사진 찍으러 갔어요. 자, 이렇게 서 있다고 증명사진이라고 보십시오. 자, 그럼 니네 뭐라고 발음하면 사진 찍길래? 치즈. 자, 치즈. 또 뭐가 있어? 김치. 혹은 잠깐만. 찰칵 좋다. 이것도 괜찮아요. 찰칵, V, 스마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I love you. 니는 자, 지금 이거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니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뭐 선택할 거야? 치즈 선택할? 오케이? 자, 김치는? 오케이. 찰칵은? 찰칵은 세모 가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V는? 오케이. 스마일? 오케이. I love you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입술 모양이 평순과 원순으로 나눠지거든요. 자, 평순은 입술을 어떻게 하는 거야? 평평하게 펴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입술 모양을 동그랗게 하는 거예요. 너 나의 조등이에 반했니? 이런 거에서. 자, 그럼 니네가 사진을 자연스럽게 찍으려면 I love you가 맞아? 이게 자연스러워? 콧구멍 왜 벌렁거리는데? 우연아, 이거 자연스럽니? 네가 여권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입국 금지될 거야. 이런 거에서. 자, 그래서 원순 모음은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사진 찍을 때 찍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순 모음에 뭐가 있어? 우, 오, 위, 웨. 이런 녀석만 원순 모음이에요. 나머지는 다 무슨 모음이고 그러면? 평평한 뜻의 평순 모음이에요. 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나 으로 끝나는 녀석들은 내가 동그라미를 쳤거든요. 그런데 왜 아는 평순이니 원순이니? 평순이에요. 근데 왜 내가 아에는 세모를 쳐놨을까? 아까 배운 거예요. 아는 저모음입니다. 그러면 입을 다물어주니 벌려주니? 벌려줘요. 여권 사진 찍는데 무슨 롤러코스터 타고 내려오다가 니네 입 벌리고 증명사진 찍는 사람 있어? 니네 딱 입학 서류를 딱 보는데 선생 하고 찍어 있어. 선생님 그럼 이 학생은 왜 이렇게 즐거워 표정이 이러면서 뽑아줄까? 아니에요. 자, 평순과 원순의 개념도 제대로 적용하셨죠? 자, 지금은 웃었지만 여러분 이 표를 못 외우시면 의미가 없어요. 얘가 언제 시험에 나온다고? 중2 중3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1년 뒤에요, 진짜 딱.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앞에 나와 있던 비문학 다 풀어 오시고요. 요 뒤쪽에 있는 요거까지 어디요? 13쪽까지 11, 12, 13 요거 지금은 당장은 못 외울 테니까 앞에 있는 표 보시면서 차근차근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분, 제가 약속 드린 대로 딱 2분 초가 됐습니다. 그죠? 수업 마무리.